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재혼 후 남편과 둘이 행복한 이른 노후를 즐기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저는 초혼을 다른 여자들과 달리 좀 늦은 나이에 했고요. 첫 번째 남편은 저랑 결혼 4년 만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당시 임신 중이었던 저는 그 충격에 아이까지 유산하고 말았는데요. 그땐 참 세상이 나만 불행하게 만들려 작정이나 한 듯 그저 하늘만 원망하고 살았어요. 솔직히 살고 싶은 의욕도 없었고 남은 날은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기만 했었는데 그때를 회상하면 제 친구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너는 그때 숨만 붙어있지 산 사람은 아니었지. 눈은 초점도 없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루하루 말라만 가는데 우리 그때 너도 어떻게 될까봐 불안해서 잠도 푹 못 잤어. 잠든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날까봐. 맞아, 우리 진짜 그랬지. 지금 이렇게 잘 웃고 수다스러워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니까. 그래서 항상 너한테 고마워. 아니 네가 아니라 형섭 씨한테 고맙다고 해야 하나? 너 그때 형섭 씨 안 만났으면 이렇게 잘 살지 못했을 거잖아. 얘기 듣다 보니 그러네.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형섭 씨한테 감사의 인사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사람 한 명 살렸다고? 야, 그만해. 나도 다 알아. 그리고 누구보다 신기한 건 당사자인 나거든. 그러니까 호들갑 떨 거 없어. 그리고 그때 당시 나는 진짜 어떤 기억도 잘 없는데 그런 내 옆에 니들이 있어 다행이다. 고맙다 이것들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 우정이 이건 당연하지. 우리가 한 동네에 태어나 서로 기저귀 떼는 것까지 다 봤는데 너 그렇게 말하면 서운하다. 우리는 피는 섞이지 않았어도 자매 이상이잖아. 안 그래? 저에겐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친구 예정이었던 2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서로 태어난 날과 시간은 달랐어도 함께 누워 자기 손으로 젖병을 들고 먹을 때부터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저의 아픔과 상처를 기다려주고 나아지고 제가 극복할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그 결과 저는 5년 만에 자리를 털고 조금씩 세상에 나설 수 있게 되었고 평소 취미이자 특기가 요리였기에 그 점을 살려 작은 분식집을 오픈해 운영하기로 했죠. 이런 말 참 쑥스럽지만 저에겐 크진 않았지만 그럭저럭 목이 좋은 곳에 건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1층에 있던 미용실이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해서 비게 되었는데 문득 내가 거기에서 장사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솔직히 잘 되면 너무 좋겠지만 잘 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오픈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처음부터 마음을 비우고 시작해서인지 장사는 그럭저럭 잘 되었는데 나중엔 저희 동네 재개발이 되면서 아파트 단지 2개가 생기는 통에 초등학교도 생기고 덩달아 장사가 더 잘 되게 되었어요. 그러니 장사하랴 돈 버는 재미에 저도 지난날의 아픔을 어느 정도는 잊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요. 그러다 바로 옆 상가에 카페를 하고 싶다는 또래의 남자를 알게 되었어요. 제가 건물주이다 보니 직접 계약했고 다른 동네에서 이미 카페를 하다 이전에 오는 거였는데 홀로 어린 딸을 키우고 있다고 해서 괜히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건물주가 자기 카페 옆에서 분식집을 하고 있다는 게 꽤나 의식이 되었는지 종종 저에게 커피도 공짜로 챙겨주고 케이크나 쿠키 같은 디저트 상품도 맛 좀 보라며 가져다 주곤 했는데 직접 원두를 로스팅한다는 커피는 말할 것도 없었고 케이크나 쿠키도 너무 맛있었어요. 특히 케이크와 쿠키를 직접 굽는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그 맛이 제가 먹어본 케이크와 쿠키 중에 단연 1등이었어요. 그리고 선입견인지 모르지만 이런 남자가 어떻게 잘하지? 이런 걸 신기하기만 했는데 저도 얻어먹기만 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죠. 김밥, 떡볶이, 튀김 같은 걸 저도 자주 갖다 주곤 했는데 그렇게 오고 가는 음식 속에서 친분이 싹 텄어요. 처음엔 건물주와 세입자라 어색하기 짝이 없었는데 나이가 비슷해서인지 그런 어색함도 오래가진 않았어요. 게다가 그 남자한테 딸인 유경이가 있다 보니
저는 유경이 때문에 제가 더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달라 엄마 손이 많이 필요했던 유경이는 모르는 주인 아줌마 손이라도 빌릴 일이 많았는데, 특히 유경이가 초경이 빨리 와서 애는 물론이고 애 아빠까지 어쩔 줄 몰라 하던 날이 있었어요. 그때 유경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제 친구한테 물어보니 뭐? 4학년인데 벌써? 라고 놀라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으로 저는 그게 놀라기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당황한 유경이를 제 집에 데려와 생리대도 사주고 위생 속옷도 사주고 나름 설명도 열심히 했는데요. 그때 빼놓지 않고 장미꽃도 사와 유경아, 여자가 된 걸 축하해. 이제 유경이는 자기 몸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해. 이거 아줌마가 혹시 몰라서 산 책인데 만화로 되어 있으니까 유경이가 읽고 유경이한테 일어난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는데, 유경이는 얼떨떨해 하는 것 같았지만 제가 축하받아야 하는 일이라고 하니 금방 기분이 좋아진 듯 했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유경이 아빠인 그 남자에게 나름 자세히 나와 있는 책을 골라 선물했고, 호르몬의 영향으로 아이가 더 예민하게 굴 수 있으니 그럴 때는 차라리 애랑 싸우지 말고 저한테 SOS를 쳐달라고 했는데 그 남자가 무척이나 고마워하더군요. 그러면서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이런 날이 언제고 올 거라고 마음의 준비는 늘 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정말로 현실로 다가오니 마음의 준비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했는데, 그 풀죽은 얼굴을 보니 저는 속으로 이 남자도 아직은 애네 라는 생각이 들어 훗 하고 튀어나오는 웃음을 겨우 참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저는 그 부녀의 사이에 들어가게 되었고, 신기하게도 그 남자의 분신이라는 유경이는 생판 상관도 없는 저에게 참 바르고 착한 아이였어요. 정말이지 나무랄 곳이 하나도 없었죠. 오죽하면 속으로 나한테도 유경이 같은 딸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남몰래 했는데, 그런 마음을 시작으로 저와 그 남자의 사이는 단순히 건물주와 세입자가 아닌 친구였다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서로 왕래도 자주 했고 가게를 닫고 둘이 치맥도 하고 심야 영화도 보면서 나름 우리만의 데이트를 즐겼는데요. 주말엔 유경이까지 함께 놀이동산도 가고 동물원도 가고 때론 1박 2일 여행도 다녀오면서 마치 가족이라도 된 듯 저는 새로운 감정에 어린 아이처럼 들떠 있었어요. 그러면서 서로 더 신중하고 진중하게 서로에 대해 알아가려 했는데, 일단 그 남자는 전 부인은 바람이 나서 이혼하게 되었다고 저에게 고백을 했죠. 얼마나 대단한 바람을 피웠는지 동창회에 나갔다가 첫사랑을 만나 다시금 불같은 사랑을 하게 되었다고 했고, 그 남자가 서슴찮게 동네에 나타나면서 동네의 전 부인이 외도 중이라는 걸 모르는 이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니 그런 과정에서 자기는 물론이고 어린 딸까지 고개를 들고 살 수 없었다고 했는데, 그 때문에 이혼하고 딸아이만 데리고 이 동네 저 동네 전전하며 살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즈음부터는 정착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제 건물에 카페를 열게 되었다고 했는데, 저 역시 그 남자한테 제 이야기를 모두 털어놨어요. 원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집에 태어나 돈 모으는 재미에 재테크하는 재미에 늦은 결혼을 했는데, 한참 행복할 때 남편이 사고로 죽고 뱃속에 아이까지 잃으면서 죽지 못해 살다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분식집을 열었다고 설명했죠. 거기에 건물도 제가 가지고 있던 돈과 남편 사망 보험금으로 가족들이 나서서 매매를 했음을 얘기했는데, 와, 그래도 가족들이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며 그 남자가 많이 놀라했어요. 사실 저희 가족들은 제가 충격에 일도 못하고 언제 다시 사회생활을 할지 알 수 없으니 월세라도 받고 있으면 굶지는 않겠다 싶어 건물을 매입해줬는데,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가족들의 뜻이 저한테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하여 그 덕에 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었고, 더욱이 장사를 하면서
다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죠. 이렇게 좋은 남자를 만나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으니 저에게 건물이 있었다는 건 로또 못 자는 저에게 큰 행운이었어요. 게다가 그 당시에는 유경이의 사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자기 아빠랑 갈등이 깊어졌을 때였는데요. 아빠의 여자친구였던 저에게 유경이는 신기하게도 많이 의지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아빠는요, 진짜 이상해요. 이모는 왜 우리 아빠랑 사귀어요? 이모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우리 아빠는 잔소리도 심하고 간섭도 많이 해요. 이모, 나중에 후회한다니까요. 라고 했는데 유경이는 그렇게 저더러 자기 아빠랑 연애하는 건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죠. 그리고는 아차 싶었는지 자기 아빠랑 헤어져도 자기랑은 지금처럼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더군요. 첫 번째는 애 아빠인 제 남자친구가 너무 힘들 것 같았고 두 번째는 유경이한테 아빠의 사랑을 알려줘야겠다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그 이유자는 어떤 사명감처럼 유경이한테 아빠가 얼마나 유경이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이야기를 해주면서 혹여 생길지도 모르는 아빠에 대한 반감을 예방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제 노력을 고맙게 생각하던 그 남자와 저는 더욱 사이가 깊어져 많은 고민 끝에 재혼을 약속하게 되었는데요. 그때의 기분이란 여러 감정이 저를 하루에도 수십 번 흔들어 놓더군요. 우선 행복해지고 싶다는 그런 바람이 가장 많이 있었고 하늘에 있는 남편과 제 아이에게 저만 행복해지려 한다는 미안함도 많았는데 설레임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날이 많았죠. 아무래도 재혼은 행복해지려 어려운 결정을 했는데 다시금 어떤 이유에서든 실패할까 두려운 마음이 생각보다 컸어요. 게다가 저는 아이가 있는 남자랑 하는 재혼이라 더욱 그 마음이 무거웠는데 한편으로는 전 부인에게 상처받은 이 부녀를 제가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도 남편이지만 이젠 법적으로 딸이 된 유경이한테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 누군가는 갑자기 남의 애를 키우게 되어 조심스럽고 싫지 않냐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저는 저에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큰딸이 생겨 너무 좋았는데 딸을 데리고 마트를 가고 또 집에서 음식을 하면서도 딸아이와 소란스럽게 수다를 떨면 실제로 제 속으로 나온 듯 저는 딸아이를 너무 사랑했어요. 정말이지 왜 부모가 자식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말을 하는지 이해가 갔는데요. 그러면서 저도 제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을 새삼스레 깨닫게 되었죠. 제가 혼자 산 송장처럼 지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저는 제 딸 유경이를 보며 많이 느꼈는데 그래서 재혼 후 저는 제 부모에게 더욱 잘하려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 저희 부모님도 그제야 마음이 놓인다며 남편과 유경이를 당신들의 진짜 사위와 손녀로 생각하고 잘해주셨는데 그렇게 저희는 오랜 시간 큰 문제 없이 다른 가족들처럼 화목하게 잘 지냈어요. 어쩐지 엄마 품이 그리웠던 유경이는 친아빠의 남편보다 저를 더욱 잘 따랐는데 저는 또 그게 그렇게 짠하더라고요. 얼마나 엄마가 그리웠음 저럴까. 그런 마음에 저는 유경이가 갖고 싶은 것, 하고 싶다는 것은 다 해주는 엄마였는데요. 남편은 그럴 때마다 당신 너무 유경이한테 열과 성을 다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애가 당신이 해주는 거 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더 바라기만 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이젠 다 해주지 마. 애 버릇만 나빠진다니까? 라며 저더러 유경이 챙기는 걸 그만하라고 했는데 저는 그 소리가 별로 듣기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니 엄마가 자식한테 열과 성을 다하는 게 어디가 어때서 그래? 다른 애들도 자기 엄마가 해주는 거 당연하게 생각해. 나는 오히려 우리 딸이 내가 해주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꺼려하면 그게 더 서운할 것 같은데 나는 지금이 좋아. 내가 무슨 대출을 받아서 무리하는 것도 아닌데 당신은 왜 그래? 우리 딸이 무슨 버릇이 없다고. 아무리 자기가 친아빠라도 나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 나빠. 저는 이렇게 늘 남편보다도 딸 편에서 제 사랑을 마음껏 표현했어요.
그러면 딸은 엄마 고마워. 나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우리 엄마 최고. 이렇게 말하며 제 껌딱지가 되어 찰싹 붙어 있었는데 어디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천사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 저는 매일이 행복했죠. 아마도 유산으로 잃었던 자식이 다시 저에게 돌아온 그런 마음으로 유경이를 바라봤던 것 같았는데 저는 그만큼 유경이를 제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아빠가 너무 엄하니까 나라도 아이 마음을 잘 헤아려 줘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랑 유경이는 5년이랑 시간 동안 다른 모녀지간 이상으로 잘 지냈는데요. 그러던 중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겨났어요. 아니 글쎄 남편도 자식도 필요 없다고 떠난 유경이 친모가 나타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야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고 저를 엄마로 받아들인 딸아이 마음을 흔들어 놓았는데 유경이와 그 친모라는 여자가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남편이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저 역시도 표현은 하지 못했지만 아이한테 서운했는데 남편이 아이한테 이렇게 다그쳤죠. 너는 임마 네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뒤로 몰래 친엄마를 만나고 다녀. 네가 사람 새끼면 어떻게 그래. 아빠가 보아하니 최근에 연락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둘이 몰래 그렇게 연락하고 만나고 다닌 것 같은데 정 그렇게 네 친엄마가 좋으면 나가서 친엄마랑 살아. 남편은 정말이지 그때 당시는 무서운 얼굴로 오늘 당장 딸아이를 내쫓을 수도 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딸은 아니라고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만난 거라고 울면서 제 등 뒤에 숨었는데 제 허리를 꼭 쥐는 그 손을 느끼며 그래 애가 무슨 죄가 있어 애 엄마가 나쁘지 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때도 제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유경이한테 너 아빠한테 다시는 친엄마 안 만나겠다고 약속해. 그리고 당신도 유경이가 약속한다고 하면 그만하고 애 엄마가 나쁘지 애가 무슨 잘못이 있어. 친엄마가 연락하는데 그럼 애가 그걸 무시해? 이렇게 말하며 딸에게 얼른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말하라 시켰는데 그때 유경이는 지 아빠와 저에게 다시는 몰래 친엄마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기 딴에는 저한테 미안한 마음이 컸었는지 딸아이는 예쁜 편지 봉투에 잘못했다고 자기한테 진짜 엄마는 저라는 내용의 정성스러운 편지를 써놓기도 했는데 아침 대바람부터 그 편지를 읽고 저는 식구들이 깰까봐 숨죽여 울었죠.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저와 딸아이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훗날 뒤통수를 아주 세게 얻어맞을 줄은 몰랐어요. 수험생이 된 딸아이 뒷바라지를 다 하고 누구보다 욕심이 많은 딸아이가 어학연수를 다녀오고 싶다고 했을 때도 남편의 반대를 무릅쓰고 저는 제 돈으로 딸아이 어학연수를 3달간 보내주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대학에 들어갔을 때 딸은 혼자 살아보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어요. 정신 나간 소리 하네. 네가 집이 없어 교통수단이 없어. 무슨 돈도 안 버는 학생이 독립을 하겠다는 건데 정 그렇게 독립하고 싶으면 네 돈으로 나가 살아. 아빠는 정말 말이 안 통해. 학교랑 우리 집이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1시간은 걸리는데 아침이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아빠야 가게가 바로 아래에 있으니까 모르는데 그렇게 버리는 시간이 아깝다는 거야. 그리고 뭐 내가 다 도와달래? 집만 얻어주면 생활비는 내가 알바해서 해결한다고. 너 우리한테 돈 맡겨놨냐? 그동안은 네 엄마가 네가 하고 싶다는 일이면 아빠가 뭐라고 해도 해줬지만 이건 다른 문제지. 네가 조금만 고생하면 될 일인데 무슨 집 타령이야. 아빠 좀 조금만 고생하면 될 일이라고? 남의 일이라고 쉽게 말하네. 내가 이래서 아빠랑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야. 나야말로 엄마 없었으면 대학이라도 갔을까? 뭐야 이놈아? 아유 그만해. 유경이 너도 지금 한 말은 선 넘었어. 아빠한테 사과해. 엄마도 옆에서 다 봤잖아. 아빠는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해. 친아빠가 어떻게 초래? 엄마는 나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내 마음을 이렇게 다 아는데 왜 아빠는 모르냐고. 서운해서 그래. 갑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을 내보내려면 얼마나 서운하니.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인걸. 너 내보내면 이 집에 엄마랑 아빠 둘만 있는데 엄마도 당연히 싫지.
엄마까지 그러는 거야? 그래, 나도 엄마랑 떨어져 지내는 거 생각만 해도 서운하고 그래.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영영 같이 살아? 엄마, 내가 진짜 열심히 할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알바도 열심히 하고 실망시키지 않을 테니까 제발 엄마라도 내 뜻을 알아주면 안 될까? 엄마는 늘 내 편이었잖아. 이놈이 또 마음 약한 지 엄마 흔들고 있네. 이번 일은 절대 안 돼. 당신도 이번에 내 말 들어. 나 진심으로 말하는 거야. 그리고 너 정 그렇게 나가고 싶으면 네 힘으로 나가. 고시원을 살던 하숙을 하던 네가 알아서 하라고. 나는 너 나가는 거 말릴 생각은 없어. 여보, 좀. 저는 점점 갈등으로 치닫는 남편과 딸을 보는 게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혼자 고민을 한 끝에 일단은 남편 몰래 딸아이가 지낼 안전한 거처를 알아봐야겠다 생각했는데 남편도 하도 그 일엔 완강해서 솔직히 느꼈을 때를 생각하면 좀 무섭긴 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유경이는 아무 곳이나 상관없다 생각하고 집에서 나갈 것만 같았고 그러다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면 그때는 제가 심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처음엔 전세 오피스텔을 알아보다 급매로 나온 작은 평수의 아파트가 있어 그냥 그걸 매매하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남의 집에 애가 살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크게 돈을 더 보태야 하는 게 아니니 집을 사기로 했는데요. 저는 여차하면 딸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도 그곳에서 아이가 출퇴근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자매 같은 친구들은 야, 아무리 그래도 네 친딸도 아닌데 너무 과하지 않냐? 무슨 집까지 사줘. 너 그러다 걔가 그 집에 자기 친엄마라도 데려다가 살면 어쩌려고 그래? 아무리 잘해줘도 머리 검은 짐승은 모르는 거다. 라고 저를 말렸는데 저는 웃으면서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장담했어요. 나랑 우리 딸이 유대감이 얼마나 강한데 그런 일이 생기겠냐. 저는 호기롭게 말했는데요. 실제로 남편은 몇 번이고 친엄마랑 연락하는 거 아니냐, 만나는 거 아니냐 물어보고 확인도 했지만 아이는 친엄마 번호도 차단했고 학교로 찾아와도 다른 길로 다닌다며 약속을 잘 지키고 있다고 했죠. 거기에 남편은 저한테는 양해를 구하고 전 부인을 찾아가 다시 한번 애를 만나 흔들어 놓으면 그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애 데리고 나가서 살 거 아니면 애 만나지 말라고 엄포를 두었다고 했는데 그 친엄마라는 여자가 그랬대요. 내가 어떻게 애를 키워? 당신이랑 당신 부인이 나한테 양육비를 주면 모를까? 그럴 수는 없지. 그리고 내가 친엄마인데 내 새끼도 내 마음대로 못 봐? 자기야말로 지금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이야. 그렇게 나랑 우리 딸을 갈라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남남이 될 수 있어? 천륜인데? 라고 말했다고 했고 남편은 고민 끝에 자기는 자식이 여기 왔다 저기 갔다 하는 꼴은 볼 수 없다며 각서를 받고 돈을 조금 해줬다고 했어요. 이거 네가 좋아하는 돈이야. 근데 이 각서 읽고 사인하면 줄 거고 아니면 안 줄 거니까 잘 생각해. 뭐? 지금 날 돈으로 매수하겠다는 거야? 한 1억은 들었니? 1억 같은 소리 하네. 너 진짜 양심 없다. 그렇게 남자한테 미쳐서 남편이랑 새끼도 버리고 도망간 년이 갑자기 나타나서 뭐? 1억은 되냐고? 나야말로 너한테 위자료 받아야 해. 너 도망갈 때 집에 있는 금부치랑 통장이랑 다 갖고 나갔잖아. 아니 뭐 나도 내 몫은 있어야 살지. 그럼 남은 우리는? 어쨌든 지금 돈 많은 여자랑 잘 먹고 잘 살잖아. 유경이한테 들어보니 지금 재혼한 여자가 건물주라며. 진짜 제주도 좋아. 아닌가? 그 여자가 좀 멍청한가? 나 같으면 돈 없고 애 딸린 이혼남 트럭으로 가져다줘도 안 가질 텐데. 우리 집사람 너랑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이고 그 주둥이로 함부로 떠들지 마. 지금은 그 사람 내 와이프고 나는 내 와이프 내 목숨보다 사랑하거든. 네가 말했듯이 그 조건이면 나 같은 거 안 만나지. 그런데 우리 와이프는 진심이거든 우리한테. 유경이도 네가 아니라 내 와이프가 키웠어. 아주 사랑이 넘치는 남편이네. 부럽다. 그래서 뭐 이 돈 받고 떨어져라 그런 거야? 그래. 5천만 원 넣었으니까 그 돈 받고 다시는 유경이 앞에 나타나지 마. 전화도 하지 말고. 근데 그 돈 받고도 계속 뒤로 애 만나고 내 가정 흔들어 놓으면
나 그거 2배 받을 거야. 너 좋아하는 1억. 뭐야? 지금 나 시험하는 거야? 싫으면 관둬. 그럼 나도 그냥 유경이한테 선택하라고 하지. 친엄마 만나고 다닐 거면 아예 니네 엄마한테 가라고 하고, 그게 아니면 만나지 말라고. 그럼 너는 그 5천만 원도 못 건지는 거야. 진짜 야비하다. 그래, 알았어. 여기에 사인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거 공증도 받을 거라서 같이 좀 가야 해. 치밀하다. 내가 그래서 당신 싫어했던 거야. 사람이 좀 믿음도 있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러려니 해야지. 정없이 이게 뭐냐? 내가 너한테 정을 줘야 할 일이 뭐가 있지? 나 싫다고 딴 남자 따라간 년한테 이 정도로 참아주고 있는 것도 엄청난 배려야. 그 돈 나는 뭐 안 아까운 줄 알아? 왜? 돈 많은 와이프한테 달라고 하지? 그 주둥이 안 닥쳐? 나는 내 와이프 너처럼 돈 보고 사랑한 거 아니야. 사인했으면 일어나. 그래야 돈 줄 거니까. 남편은 저한테 상세히 이야기를 다 해주고는 이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5천만 원은 어디서 났냐고, 당신 전재산 다 턴 거 아니냐고 걱정하며 물었는데, 그건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문제고 자기가 알아서 해결할 일이니 저더러 이젠 마음 놓고 다시 예전처럼 행복하게만 살자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솔직한 남편이 너무 고맙더군요. 다른 남자 같으면 몰래 만나 해결하고 저한테는 모른 척 할 수도 있는데, 저희 남편은 조금의 의심도 할 필요가 없다며 저에게 모든 사실을 얘기해 줬으니 더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집을 사주면 친엄마를 어쩌고 하는 말은 전혀 저에게 먹히지 않았는데요. 저는 그만큼 저희 가족을 믿었죠. 딸아이도 제가 아파트를 구해주니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했는데, 저더러 조금만 기다리면 효도할 거라고 듣기만 해도 배부른 소리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딸은 그 집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알바도 열심히 해서 일절 저에게 손 벌리지 않았는데, 딸아이가 집에 없어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저와 남편 사이에도 둘만의 시간이 생겨 좋은 날도 많이 생겼어요. 전에는 둘만 나가 밥을 먹고 와도 딸아이 밥을 챙겨줘야 하니 제가 온전히 나와 있는 시간을 즐기지 못했는데, 그때부터는 집에 기다리는 식구도 없으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하지만 문득문득 엄마 하고 저를 부르던 딸아이가 없어 서운한 마음은 여전했는데, 대신 매일 통화를 하며 그 아쉬운 마음을 달래곤 했어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던 딸아이였는데, 취업을 하고 3년인가 있다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다며 저와 남편을 깜짝 놀라게 하더군요. 아직 나이가 많지 않았는데 이른 나이에 시집을 간다고 하니 저도 남편도 마음이 썩 내키진 않았어요. 하지만 딸아이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사위 될 남자도 보니 사람이 반듯한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더욱이 3년 연애했다는 그 남자가 저희 딸을 살뜰히 챙겨주는 모습이 보기 좋더군요. 어차피 독립을 시킨 후 다시 새 가족이 사는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았으니 딸이 좋다면 결혼을 시켜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마음을 정했어요. 혼자 있는 것보다는 든든한 사위가 함께 있으면 더 좋지 싫을 게 없겠더라고요. 다만 어떤 시부모를 만나느냐, 저는 그게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상견례 때 보니 예비 사돈내외도 좋으신 분 같아 마음이 놓였죠. 가정교육을 어찌나 잘 받았는지 자기 부모한테도 깍듯한 예비 사위였는데, 제가 친엄마가 아닌 새엄마라는 걸 알면서도 저한테도 잘하는 모습이 참 고마웠어요. 저희 남편도 그걸 높게 평가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위가 예쁘고 우리 딸한테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많다 보니 결혼 준비도 딸에게만 맡길 수가 없었는데, 남편은 그때도 나설 필요 없다고 했지만 어차피 제가 제 명의이긴 하지만 딸 살라고 아파트를 사놨으니 그 집을 딸 앞으로 명의를 옮겨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신혼집 구할 돈으로 혼수하고 돈이 좀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딸은 너무 고마워했죠. 그도 그럴 게 딸은 시집 가면 살고 있던 그 아파트를 저에게 반납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 괜히 딸아이가 그 아파트 믿고 안주할까 우려되어 늘 결혼하기 전까지만 살게 해주는 거라고, 아빠한테 비밀로 하고 산 아파트라
너 시집가면 팔아서 없앨 거라고 말을 해두긴 했는데 솔직히 금매로 산 아파트라 팔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 집을 세를 주고 관리할 자신도 없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집을 딸 신혼집으로 쓰면 딱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고민 끝에 남편에게 속인 건 미안하지만 유경이를 위해 아파트를 샀었다고 이실직고를 했는데요. 남편은 표정이 굳었어요. 당신 화 많이 났어?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서. 아휴, 당신도 진짜 어지간하다. 내가 그렇게 해주지 말라고 했는데도 귀엽고 그랬단 말이야? 솔직히 나 몰래 당신이 유경이 도와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었어. 그런데 집을 샀다고? 그것도 아파트? 때마침 금매로 나와서 전세 얻는 것보다 그게 이익이겠더라고. 애가 혼자 사는데 집주인 눈치 보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 사람아, 그런 것도 공부야. 남의 눈치도 보고 조심하고 그래야지. 그거 싫다고 집을 홀랑 사줘? 미안해. 내 마음이 그런 걸 어떡해. 아들도 아니고 딸이기도 하고. 당신을 누가 말려. 친엄마도 그렇게 못해. 당신은 누가 뭐라고 해도 진짜 유경이 엄마다. 고맙고 미안해. 그럼 용서해 주는 거지? 나 이제부턴 당신 말 잘 들을게. 진명이 유경이 앞으로 돌려주면 집도 해줬는데 이젠 진짜 지들 힘으로 살라고 할 거야. 퍽이나. 유경이 그게 엄마 힘들다고 징징거리면 또 와서 또 도와줄 거면서. 이젠 그런 말 아무리 해도 안 믿네요. 애라도 낳아봐. 그 애 키운다고 가게도 접겠지. 어머, 정말? 그 생각은 못했는데 우리 딸 시집가면 조만간 할머니 할아버지 되는 거야? 웃긴다. 당신이랑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다니. 좋냐? 나는 싫은데. 나는 그렇다 쳐도 당신이 어떻게 할머니야. 에이, 그래도 손자보면 또 안 그러지. 그때 가서 나보다 손자 찾지 말고 할머니 되기 전에 잘해줘. 남편은 걱정했던 것과 달리 제가 오랜 시간 자기랑 약속을 어겼다는 사실에도 크게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덕에 딸 내외 신혼집 마련까지 덤으로 끝냈으니 한결 수월하게 결혼 진행 상태를 옆에서 지켜보게 되었는데 딸가짐 어마마함이라는 게 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겠더군요. 네, 저도 알아요. 이만하면 저도 병이죠.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서 그러시며 괜히 이것저것 챙기게 되었는데 남편도 그때부터는 그냥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뭐 포기한 거였죠. 대신 화내고 뭐라고 하기보다 그냥 옆에서 같이 하기로 마음을 바꾼 듯 했는데 그날도 같이 백화점에 갔다가 딸이 신혼집에 쓰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을 잔뜩 사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이거 그냥 우리 집에 가져가지 말고 주고 가자. 여기서 조금만 가면 유경이네 집이잖아. 그래도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불쑥하는 건 아니지 않아? 주말이래 집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도 혼자 있는 거 아니면 어떡해. 지금 누가 농구 눈치를 봐. 집에 없으면 관리실에 맡겨두면 되고 혼자 아니고 둘이 있으면 인사받으면 되지. 우리가 못 갈 때 가는 거야? 그거야 그렇지만 그래도 불쑥 찾아가는 건 아니지. 부모 자식 간에도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그건 당신이나 실컷 지켜. 오늘은 내가 어기는 거야. 이것들 죄다 집에 가져다 놓으면 신경도 쓰이고 이거 애들이 가지러 오면 또 애들 대접도 해야 하는 거잖아. 무슨 자식이 오는데 대접이야. 누가 보면 당신 친아빠 아닌 줄 알겠어. 그래, 그렇게 보라고 해. 난 당신만 안 힘들면 돼. 괜히 이것도 가지러 온다고 하면 장 봐서 하루 종일 음식만 할 거잖아. 나는 내 마누라 힘든 게 제일 싫으네요. 정말 못 말려. 이걸 내가 좋아해야 하는 거지? 아무튼 그럼 오늘만이야. 그렇게 저희 부부는 차를 딸의 집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그리고 딸에게 줄 게 있어 지금 집으로 간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뭘 하는지 문자 확인을 하지 않더라고요. 혹시 피곤해 낮잠이라도 자나?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남편은 자식 눈치 보고 사는 게 제일 한심한 짓이라며 이렇게 한 번씩 불시에 가는 것도 괜찮다고 하더군요. 대신 결혼을 하면 그때는 일절 가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요. 이 남자도 참 별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순식간에 저희는 딸 집에 도착했고 저는 딸 얼굴 본 생각에 신나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니, 그 집에서 모르는 제 또래의 여자가 문을 열더군요. 그러고는 누구세요? 라고 하는데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뒤늦게 제 뒤를 따라온 남편이 그 여자를 보고 사색이 되었고 그 여자도 당황하며 재빨리 현관문을 닫으려 했는데 남편이 잽싸게 그걸 막더군요. 그리고는 불같이 화를 냈는데 그때 저는 그 여자의 정체를 알아차렸답니다. 딸의 친엄마, 남편의 전부인이었죠. 그리고 남편의 힘에 못 이긴 그 여자는 현관문을 두고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갔는데 남편을 따라 들어간 집 안은 누가 봐도 딸아이가 혼자 사는 집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뒤늦게 제가 보낸 문자를 봤는지 딸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남편은 그걸 보더니 제 손에서 핸드폰을 빼서 전화를 받더군요. 그러고는 너 이놈의 계집애 지금 어디야? 너 당장 안 튀어와? 어디 감히 간도 크게 이런 짓을 벌여? 라고 천둥치듯 화를 냈는데 딸과 예비 사이가 근처에 있긴 했는지 정말 금방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딸의 목소리가 들리자 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근 그 여자도 살금살금 기어나왔는데 그렇게 5명이 거실에 앉아 희한한 풍경을 만들었죠. 솔직히 그때는 제가 아무리 딸을 제 친딸 이상으로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해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배신감이 그런 사랑도 덮어버리더라고요. 딸은 저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자기 좀 도와달라고 눈빛을 자꾸만 보냈는데 저는 그 눈을 외면했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나. 딸이 제일 밉고 서운했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는 어쩔 줄 몰라 하고 도망치던 딸의 친엄마인 그 여자는 한순간 얼굴색을 바꿨는데요. 진짜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내가 여기 있는 게 그렇게 이상해? 애가 혼자 있으니까 엄마인 내가 걱정이 돼서 같이 있었어.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너 나랑 공증까지 받은 거 몰라? 아, 그거? 나 그거 잃어버렸는데? 그리고 그때 받은 돈도 다 썼어. 그게 언제적 일인데? 뭐 법으로 하려면 해봐. 내가 뭐 있어야 배상을 하지. 진짜 뻔뻔하다. 어떻게 그러냐? 이 집, 이 사람이 나 몰래 유경이한테 해준 건 알고 들어와 사는 거니? 이 집 주인이 여기 있는 애 와이프야. 그게 뭐? 그리고 어차피 이 집 유경이 앞으로 해준다며. 애들 신혼집으로 쓴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애들 신혼인데 여기서 같이 지낼 꿈을 꿨다는 거야? 한서방도 그러래? 한서방, 편하게 말해보게. 그게 글쎄요. 저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서. 아니 왜 내 귀한 사위한테 그래? 내가 여기 살림도 다 해주고 애들한테 전혀 방해 안 되게 살 거야. 말이 되는 소리래. 박유경, 네가 네 입으로 말해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너는 싫었는데 네 엄마라는 여자가 밀고 들어온 건지 네가 이때다 싶어 엄마 불러다 산 건지 네 입으로 똑바로 말하라고. 아빠, 나도 중간에서 힘들었어. 아빠가 내 심정을 알아? 아무리 미워도 날 낳아준 친엄마고 잘 살고 있으면 모르는데 엄마 반지하 월세에서 살고 있었어. 기관지도 안 좋아서 기침을 달고 살고 지금이야 살이 좀 올랐지만 여기 올 때는 40kg도 안 됐다니까. 딸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모른 척해? 너는 너만 걱정하고 너만 생각하는 지금 엄마한테는 안 미안하니? 그야 미안해.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도 잘했다고. 전화도 매일 하고 엄마 생일도 내가 거하게 챙기고 나도 가운데서 두 엄마한테 잘하려고 무진장 노력했어. 나라고 그 속이 편했는지 알아? 아빠가 엄마 돈으로 매수했다며. 돈 주고 나가 죽던 말던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그랬다며. 나는 그런 아빠가 더 미워서라도 엄마 외면할 수 없었어. 그럼 처음부터 네 친엄마 따라가서 살아야지. 지금 엄마한테 받을 거 다 받아 처먹어 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가만 보니 얼굴에 철판 까는 건 네 친엄마 닮은 거냐? 여보, 그만해. 당신은 벨도 없어? 이 꼴을 보고 왜 참아? 나 안 참아. 유경이 너, 나는 네가 그런 고민하고 사는 줄 몰랐다. 그래, 그럼 지금이라도 내가 너 고민하지 않게 해줄게. 앞으로는 나를 네 엄마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집도 내 명이고 내가 산 거니까 지기로 한 건 없던 일로 하자. 뭐? 엄마, 그런 법이 어딨어. 치사하게 줬다 뺏는 거야? 치사?
그럼 너는 내가 해준 내 집에서 네 친엄마 데려와 사는 건 괜찮은 거니? 너도 참 네 아빠 말처럼 뻔뻔하다. 내가 너한테 그것밖에 되지 않았어? 네 친엄마가 널 키운 시간보다 내가 너 키운 시간이 더 길어. 나는 적어도 네가 내 마음은 안다고 밀었다. 그러니 긴 말할 것 없고 신혼집은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그것과 상관없이 2달 줄 테니 이제 비워. 무슨 2달? 1달 안에 비워라. 아빠까지 왜 나서? 내 집사람 일이야. 내가 나서야지. 아니면 누가 나서? 한서방한테는 미안하게 됐네. 아닙니다. 사실 저도 2분 뵙는 게 점점 힘들었어요. 오빠까지 왜 이래? 뭐가 힘들어? 내가 그랬잖아. 이건 아니라고. 지금 어머님이 유경이 너한테 얼마나 진심인지 나도 알겠는데 당연히 불편하지 않겠어? 한서방, 내가 장모야. 내가 진짜 장모라고. 왜 저 여자 눈치를 보나? 아니요. 저는 어머니를 유경이 친모로 알고 있지 제 장모님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보신 적 없잖아요. 대외적으로 나서실 수 없는 입장이라고요. 그거야. 그래도 내가 배 아파 낳은 내 딸일세. 그러세요? 어머님이 유경이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죠? 저는 유경이 결혼 전까지 설득할 생각이었습니다. 오빠,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우리 이미 날도 잡았고 이젠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어. 그러니 선택해. 나는 유경이 너 친엄마까지 장모님으로 인정하고 지낼 수는 없어. 그럼 뭐 나랑 파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장모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 장모님이랑 유경이 너 남남되는 거 아니야? 나는 있잖아. 결혼 허락 받으러 갈 때 장모님 보고 유경이 너랑 결혼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어. 무슨 말이야. 이미 우리 집에 갈 때부터 나랑 결혼하기로 했는데. 그래, 그랬지. 그래서 허락받으러 인사 간 거잖아. 그런데 인사 갔는데 장인 장모 되실 분이 내 생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그 결혼을 내가 하겠다고 했겠니? 멀리 볼 것도 없어. 미안한 말이지만 오늘 보니 나는 이 결혼하면 안 될 것 같다. 오빠, 미안해. 저기 아버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예비사회는 그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 역시 이미 제 마음을 모두 이야기했기에 더는 그곳에 있을 필요가 없었는데 나가는 길에 집도 부동산에 내놓겠다고 말했죠. 그러자 딸아이도 그렇고 딸의 친엄마도 저더러 너무한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듣는데 기가 막혔어요. 여기서 너무한 사람들이 누군데 저런 말을 내 앞에서 감히 할 수 있는 건지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는데 계속 거기 있다가는 제정신이 아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뒷일은 남편에게 맡기고 저는 먼저 그 집을 나갔는데 남편이 그 딸아이에게 말했어요. 지금부터 엄마한테 받은 거 계산해서 저한테 갚으라고요. 너 방금 들었지? 이젠 네 엄마가 너랑 엄마 딸 안 한다고 하잖아. 그럼 그동안 남의 도움 받으며 공부하고 여태 편하게 산 거지? 그거 갚어. 그리고 너도 내가 공중받은 거 토대로 소송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쥐뿔 하나도 없어서 괜찮다고? 그래, 계속 버텨봐. 그렇게 버티다 보면 그 빚도 결국엔 유경이 제가 갚아야 될 거야. 뭐? 아빠, 진짜 가족끼리 왜 이래? 가족? 아빠는 계속 말했는데 너야말로 왜 내 말을 안 듣니? 이젠 유일하게 네 편 들고 지원해주는 사람도 사라졌는데 평생 네 친엄마랑 재미나게 잘 살아봐라. 아빤 내 와이프만 있으면 상관없어. 여보, 진짜 왜 그래? 우리가 원래 이렇게 가족이잖아. 훅 키고 있네. 누가 너랑 가족이야? 그래, 내가 다른 남자한테 간 거 미안해. 집에 있는 돈 될 만한 거 다 들고 나가서 미안해. 근데 나도 반성 많이 했고 고생도 많이 했어. 당신한테 돌아가고 싶은데 당신이 재혼을 해서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알아? 그래서 사실 더 심통 부린 거야. 그러지 말고 그 여자한테 위자료 뜯어서 이혼하고 우리 옛날처럼 새 식구 같이 살자. 박우경, 들었니? 너 낳아준 네 엄마라는 여자가 저런 여자야. 나는 싫어. 나는 지금 내 와이프 사랑해. 그리고 내 와이프 아프게 하는 것들은 그게 어떤 자식 새끼라도 용서하지 않아. 진짜 사람이 어떻게 그래? 그 여자가 뭔데? 내가 옆에서 쭉 봤잖아. 감히 너 같은 거랑은 비교도 안 되지.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와이프랑 왜 이혼을 하냐? 너야말로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 네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다면 너 그렇게 안 살아. 유경이 너도 잘 생각해라. 아빤 너한테 오늘 천륜을 끊을 만큼 실망했고 네가 한 짓 용서 못해. 저는요. 말은 그렇게 했어도 현관 밖에서 남편이 하는 말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한결같은 사랑에 안도하며 고마운 마음이었는데 눈물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흘렀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차마 남편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던 저는 그 길로 택시를 잡아 집으로 왔는데 남편은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는지 한참이 지나서야 집에 돌아오더군요. 한 손에는 제가 좋아하는 후라이드 치킨이 들려 있었는데 저희는 그날 치맥을 한 잔씩 하며 앞으로는 우리 두 사람만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자 약속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진짜 내 말 들어. 그 집부터 당장 내놔. 괜히 그 여자 딴 생각할 틈 주지 말고. 라고 하는데 저는 벌써 전화로 부동산에 그 집을 내놓았답니다. 저 역시 그동안 딸에게 엄마가 아닌 물주이자 호구였다는 걸 알았는데 그때도 딸 편에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라는 사람도 한번 화가 나면 무섭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제가 집값을 시세보다 조금 낮게 내놨더니 바로 다음 날부터 집을 보러 가겠다는 사람이 줄을 지었어요. 그런데 집 안에 있는 그 여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해서 저는 그 여자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했고 어차피 제 집이니 문짝도 뜯어내라고 지시했는데 딸아이는 제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나 봐요. 그날 저녁 바로 잘못했다고 빌러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용서를 받아들고 싶지 않았고 남편을 불러 제 집에서 나가게 만들었는데 그냥 너는 네 엄마랑 살라고 그 한마디만 했네요. 그러자 저희 엄마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럼 저희 엄마 살 전셋집 하나 얻어주시면 저는 다시 여기 와서 살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데 기가 막혔네요. 이래서 천류는 못 끊는다고 하는 걸까요? 저는 자식이 없어 그 마음을 모르겠는데 저런 엄마도 싸고 도는 남편의 딸을 보며 저는 씁쓸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저 아이를 내 딸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희생하며 키웠구나.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 자식 키우는데 본전 생각하면 안 된다고들 하지만 저는 친자식이 아니라 그런가 보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달리 먹었어요. 나에게 가족은 이제 남편뿐이고 딸아이는 제 딸이 아닌 남편의 딸이라 딱 선을 긋고 생각하기로 했는데 결국 그 아파트는 팔아서 없애버렸고 남편의 딸은 그 못난 자기 엄마와 아웅다웅하다 찢어졌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제부터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답니다. 남편 역시 이제 성인인데 네 앞가림 네가 하고 말한 대로 갖다 쓴 어학연수 비용과 대학 등록금은 벌어서 갚으라고 했는데 그 돈 주기가 그렇게 싫었는지 남편의 딸은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잠적해버렸어요. 아이의 친엄마라는 사람도 남편이 공증받은 그 서류를 가지고 법적 조치를 하려 하니 연고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는데 부디 그 두 사람이 영원히 사라진 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들인 시간과 돈, 그리고 제 마음을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은 씁쓸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제 옆에는 저를 누구보다 믿고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고 그 남편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평생 저에게 잘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남자가 또 어디 있을까? 그런 마음에 지난날은 묻기로 했거든요. 주변에서는 또 저더러 물렀다. 네가 그러니 뒤통수 맞은 거다. 별소리를 다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야말로 그 사람들에게 제가 틀리지 않고 맞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만큼 지금 제 옆을 지키고 있는 남편에 대한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니 앞으로 남은 여생은 남편과 알콩달콩 여유도 부리며 재미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뿐인데 부디 지금 제 사연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저희 부부의 앞날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파혼을 하게 된 어쩌면 제 사위가 될 뻔한 그 남자는 며칠 뒤 저와 저희 남편을 찾아와 정식으로 사과의 인사를 하고 갔어요. 가족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에 우리도 또 그 남자도 마음이 남달랐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 아쉬운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동시에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가슴 한켠에는 남편의 딸이 참 안 됐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저런 괜찮은 남자를 자기 친엄마 때문에 놓치다니. 그래서 지 팔자 지가 꼰다는 말이 있는가 봐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인연이 아닌 것을요. 그래서 이 남자야말로 자신이랑 걸맞는 멋진 여자를 하루빨리 만나길 저는 속으로 기도했는데 부디 바라던 대로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합니다. 거기에 아울러 제 가슴에 깊은 상처만 남긴 남편의 딸이 자기 잘못을 되짚어보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꼭 저한테 미안해하진 않더라도 자기한테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칼을 꽂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아이의 친엄마는 그런 걸 가르쳐줄 어른은 아닌 것 같기에 부디 살면서 그건 스스로 깨우치길 진심으로 바라며 제 사연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려요.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인생길에 좋은 일만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